막심 고리키는 러시아의 소설가입니다. 1868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이제 죽었고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가난한 성장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선구자,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제 고리키는 그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삶을 현실감 있게 다루는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2인조 도둑은 가난한 두 명의 도둑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명의 도둑, 이름이 어려워요. 우포 바유시치와 플라시 노가. 이 두 사람은 자질구레한 것을 훔치거나 새를 잡아서 팔거나 나무를 뜯어서 파는 등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삶은 궁핍했고 우포 바유시치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두 사람은 망아지를 훔쳐서 비싼 값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망아지 훔쳐서 이제 끌고 가던 중에 망아지는 개울에 빠져서 놓쳐버렸어요. 놓쳐버리고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가다가 우포바요시치는 병이 악화돼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플라시도가는 우포바요시치를 위해서 짧게 애도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게 이제 대략의 줄거리고요. 도둑질은 나쁜 행동이죠. 그래서 도둑질을 옹호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2인조 도둑에 대한 고리키의 시선은 매우 따뜻합니다. 따뜻하다기보다는 그냥 사실에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냥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옹호하려는 문장은 찾아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도둑질은 뭐 좋은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뭐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문장은 없어요. 도둑질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둑질을 옹호하는 발언은 없는데 2인조 도둑의 이제 상황을 보고 있으면, 그들의 삶을 보고 있으면은 이들의 도둑질에 대해서 이제 심하게 질타를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이라는 행위에 집중하면 이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도둑질에 집중하면, 근데 전체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저지르는 도둑질이라는 악행을 손가락질 하기는 힘들어져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 시선 자체가 이제 애정어린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막 마음대로 가져가는 그런 도둑질에 집중을 하지, 그 도둑 전체의 삶에, 도둑질하는 사람의, 도둑놈의 삶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리키는 이제 도둑의 삶을 살펴봅니다. 도둑도 이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일을 하기도 했는데 충분한 식량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얻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망아지를 훔치기로 했지만 우포바요시치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망아지 주인이 이제 갖게 된 상실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망아지 훔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에 이제 괴로워해요. 근데 플라시 노가는 그들 스스로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누가 더 불쌍한지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망을 훔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합니다. 그래서 망아지 주인도 망아지를 잃으면 괴롭겠지만 2인조 도둑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한다면, 뭐 혹시 굶어 죽어야 한다면 불쌍한 사람들인 것은 확실하죠. 그래서 누가 더 불쌍할까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들 더 불쌍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포바요시치는 설득당하죠. 이 소설을 보고 있자면은 2인조 도둑의 그 도둑질을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제 우포바요시치는 죽어요. 죽기 전에 망아지 훔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플라시 노가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그 플라시 노가도 우포바요시치에게 또 용서를 구해요. 서로 이제 무엇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위급한 상황이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긴 이야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용서를 서로 구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도둑질은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한 것일까요? 누군가는 잘못한 것이죠. 도둑질은 잘못된 것인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 도둑질하는 자신의 잘못인가? 그런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리키는 여기에 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누가 잘못한 것인지. 플라시 노가도 책임자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둑질 한 거는 누구 때문이야? 라고 책임자를 지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포바요시치가 죽자 플라시노가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플라시노가는 한동안 친구 곁에 앉아 있었다. 얼마 뒤 플라시노가는 모자를 벗고 가슴에 성호를 그은 뒤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눈썹과 윗수염은 성난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세게 땅바닥을 쳤다. 마치 땅바닥을 아프게 하겠다고 각오를 한 듯 했다. 맥신 고리키의 2인조 도둑만 봐도, 다른 작품 저는 안 읽어봤어요.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선구자,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선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선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있는 사람들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사람들 혹은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도 주로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재벌 3세들이 나오죠. 직업도 뭐 의사나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도둑,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둑질하는 도둑들의 삶에는 크게 관심이 없죠.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도둑질 자체에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고리키의 이 시선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도둑질에 집중하지 않고, 도둑질은 나쁜 짓이긴 하죠. 하지만 그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더 크게 보면은 그들에 대한 판단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신 고리키의 좋은 관점이 그의 좋은 소설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신 고리키의 2인조 도둑이었습니다.